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 추천도 감사드려요. 소울님들, 솔로로 있을 땐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서 고민, 커플일 땐 애인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고민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연애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좋은 사람과 좀 알콩달콩 지내면 그나마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연애는 왜 잘 안 풀릴까?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연애는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떠오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께서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타로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는 내 연애 스타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타로 카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내 연애 스타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결혼식 같은 모습 같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환이 걸려 있고 남녀가 축하를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타로 카드 연애 상담에서 커플이 왔을 경우 이 카드가 나오면 다른 카드와의 조합도 봐야겠지만 결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애 문제점, 스타일의 문제점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보면 나는 연애를 생각하기 전에 결혼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발전하고 깊어지면서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결혼 상대자일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연애가 스타트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연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가볍게 시작해서 장단점을 맞춰가고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좀 딱 맞는 완벽한 세팅된 연애를 원하는 것이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까지도 한번 보면 아직까지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렇게 외롭지는 않은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새로운 연애를 하면 좀 그 사람이 결혼 대상자였으면 좋겠고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진 내가 그렇게 외롭지 않으니까 어설프게는 내 연애를 시작 안 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연애의 문제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연애를 하는데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좀 호감이 있고 괜찮다 싶으면 우선 만나보는 것을 좀 가볍게라도 만나보는 것을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고요. 자, 그럼 제가 추가 카드로 어떤 카드를 뽑을 거냐면 현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점은 혹시 어떤 방해점이 있는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네,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가 8개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나무는 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연애에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다, 바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개의 나무가 쏟아진다는 거는 만약에 이 하나의 나무가 연애라면 뭐 두 번째는 직업, 그 다음에 내 여가 생활, 아니면 내 건강, 아니면 내 부모님, 가족,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연애가 제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슈들 중 하나지 연애가 나한테 그렇게 아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급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점들은 연애 말고도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이 현재 연애에 있어서 나의 방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추가 카드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디프레션이 우울 뭐 이런 카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말고도 지금 내가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연애까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신경 쓰기에는 내 삶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내가 연애가 안 풀리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함으로써 내가 현재 삶에서 더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부담감,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나의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아니면 바쁜 일정 속에서의 나의 어떤 지침 이런 것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피로회복제처럼 싹 해결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또 다른 행복,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연애를 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인데요. 이게 물이 감정 사랑이에요. 컵이 물을 뜻하고 감정 사랑인데 물이 막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손이 쑥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좋은 인연, 사랑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좀 없었던 거죠.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잘못보다는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과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애가 잘 안 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내 연애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곧 그런 운,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이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이게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카드가 운을 의미하고 이 컵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는데 에이스 카드가 시작, 1번 카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혹시 이 사람 오랜만에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호감이 간다 싶으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내 바쁜 일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그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조금 더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연애 스타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주는 타로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심판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른다 라는 심판의 날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타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연애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운명적인 상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정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짜잔 하고 나한테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나의 연애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이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적이라고 말했죠. 정말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전철역에서 우산 같이 쓰실래요 해서 딱 우산을 같이 썼는데 딱 얼굴을 봤는데 정말 딱 나의 이상형일 가능성은 거의 뭐 드물다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한 이야기는 왜 했냐면 그만큼 내가 좀 노력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뭔가 운명적인 대상이 나타나겠지. 운이 있다면, 인연이 있다면 나타나겠지라고 너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좀 연애에 있어서 방해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런 예를 들었고요. 혹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심판 카드가 외부 개입 카드라 그래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외부에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방해거리가 쑥 들어오는 카드가 심판 카드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뽑은 소울님들이 새로운 연애를 한다면 그걸 먼저 체크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연애를 하신다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 카드로 현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군요. 네, 이게 이제 비슷한 카드예요. 이 저지먼트는 하늘의 운이고 이 휠 오브 포춘은 지상의 운, 포춘이라는 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상의 운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운을 기다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나는 운명의 상대를 기다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똑같아요. 중복적으로 이 카드가 상대의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끌고 오는 거,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뭔가의 인연을 끌고 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뽑은 소울님은 꼭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연애를 하든 뭐 지금 연애를 하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인연 아니면 혹은 우리 둘의 사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인,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잘 보신 후에 한번 연애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운과 인연에 새로운 인연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시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나도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journey, 여행인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내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건데 지금 근데 여행을 혼자 가죠. 자,
너무 내 삶에 있어서 연애보다는 내 삶을 즐기는 내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사실은 혼자 여행 다녀도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도 내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연애를 하려고 찾아 나서고 그럴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진짜 여행을 다니던 중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싶고 만약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이제 혼자 여행 다니지 마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을지도 여행 도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조금 내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건 또 이제 더 허밋이 은둔자 카드거든요. 그 연애에 있어서 은둔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긍정보다는 부정이에요. 은둔자는 산에서 돛 닦는 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길었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소극적이거나 적극성이 떨어질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은둔자 카드. 지금 혼자 이렇게 지팡이를 딱 잡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통 혼자가 좀 익숙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보단 낯선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만나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그냥 혼자서 딱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카드인데요. 약간 미친 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둔자 카드가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오버하고 미친 척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남들에게는 보통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연애가 이제 잘 풀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조금만 더 내가 적극성을 띈다면, 어쨌든 그래도 심판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운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만, 그리고 내가 운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그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운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내 연애 스타일의 문제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이제 선 카드가 밝은 카드라면 문 카드는 어두운 카드고요. 선 카드가 의식이라면 문 카드는 무의식이에요. 이 카드 어두움과 무의식, 그리고 이 카드가 기다림,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라는 게 아마 공백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보통 제가 실전 타로 카드 상담에서도 문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연애에 있어서 공백기가 긴 경우가 이런 카드가 나와요. 아니면 연애라는 것이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연애라는 것이 나랑은 좀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편안함보단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연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유형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종이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직접 한 15분 정도면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막 쓰세요. 원하는 대로. 뭐 외모는 뭐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였으면 좋겠고,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옷 입는 스타일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겠고, 직업은 뭐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한번 쭉 써보세요. 근데 막상 안 써집니다. 문 카드가 나온 세 번째 소울님들은 막상 안 써져요. 왜냐면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는 연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기 시작하면 이 문카드가 썬카드로 밝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타로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방해점은 네. 그냥 이 카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9번 컵 카드인데 어때요? 혼자서 편해 보이죠?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웬만하면은 이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거기다가 금잔이 9개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방해점은 없어요. 방해점은 없는데 그냥 내가 현재 상황이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굳이 누구 만나서 번거롭게 그 사람의 일정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게 좀 귀찮은 거예요. 지금 나 충분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애에 있어서 문제점도 불확실성 카드,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나의 방해점은 없지만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 내가 이제 만약에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뭐 이 상태도 좋습니다. 이 상태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연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면 이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연애를 해보고 싶고 누군가를 좀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고 한다면 조금 내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엉덩이를 딱 대고 의자에 대고 앉아 있는데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추가 카드로 한번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점을 뽑아볼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regret, 후회, 미련인데요.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뭐 아직 잊지 못하는 거, 이런 기억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미 배는 떠났어요. 그래서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시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타로 카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fidence, 자신감. 이 카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9번 동전이고 여기가 9번 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 자신감도 있고. 근데 혼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혼자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당당해 보이잖아요.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만일 나는 지금 연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굳이 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멋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도 연애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지금 마음이 그러시다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내 연애 스타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전차 카드의 이 청년은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고요. 승부수를 띄울 줄 알아요. 그리고 적극성이 있어요. 밀어붙일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고 밀어붙여야 될 때 좀 주저주저한다. 망설인다. 그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정말 좀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그때 딱 밀어붙이지 못하면 보통 그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이 늦으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뒤늦게 내가 뭔가 적극성을 띈다고 한들 타이밍 놓치면 좀 어려워요, 보통은. 그래서 첫 번째, 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께서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 순간에 정말 내가 할까 말까, 뭐 카톡을 보내볼까 말까, 전화를 해볼까 말까, 아니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볼까 말까, 이런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카톡 보낼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고백해야 될까 말까까지.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거나 고백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추가 카드는 지금 현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이제 같이 있어도 외로운 5번 동전 궁핍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방해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현재의 어떤 내 개인의 삶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바쁘다든지 아니면 좀 금전적으로 정말 좀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의 여유가 없던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 현재 상황이 연애라는 것이 좀 사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좀 방해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이 시기가 좀 지나고 여유가 생기시면 나중에 승부수를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오히려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없고 춥고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혹은 뭐 내가 좀 외로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이 좀 잊혀지고 뭐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힘들거나 그럴 때 좀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 삶이 내가 너무 바쁘고 좀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연애를 너무 사치고 나랑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칼과 저울을 들고 있어요. 칼은 아주 냉정한 판단, 결단력을 의미하고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함을 더 더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저스티스 카드가 연애랑은 안 어울려요. 연애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성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걸 너무 많이 고려하고 계산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연애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것도 이제 또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일, 아니면 내 금전적인 상황, 연애, 왔다 갔다 고민하는 거죠. 나는 균형을 잡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생각만 하고 썸만 타고 실질적으로는 딱 사귀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건 연애가 아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내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본능,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만일 내가 너무 지금 마음적으로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너무 머리로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과 본능적으로 한번 연애를 시도해보고 좀 추진해본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나의 연애 스타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연애를 좀 이렇게 아이가 백마 탄 것처럼 처음에는 가볍고 그냥 긍정적으로 마음만 좀 호감만 있으면 시도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순수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 생각하거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연애의 스타일의 문제점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연애를 하는데 좀 미숙함이 많다. 그러니까 좀 아이 같다, 너무. 그게 이제 나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너무 내 맘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좋으면 그게 너무 다 표시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밀당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연애, 우리가 스킬이라 그러죠. 네, 연애 스킬적인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티가 나고, 아니면 너무 좀 내 멋대로고 상대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어서 밀당을 너무 못하고, 이런 스킬들은 뭐 공부를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공부보다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스킬 자체도 운동 스킬처럼, 운동 능력처럼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우선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더 좋은 건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자, 우선 문제점이 이렇고요. 현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방해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련 카드가 나왔네요. 자, 칼을 7개 중에 2개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점이라고 한다면 나의 과거 인연에 대한 어떤 미련, 아니면 상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볼 수 있고, 칼이 7개나 나왔다는 거는 생각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다, 이것도 방해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디테일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2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5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이게 이제 거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거를 좀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철벽을 치고 있다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다라는 거는 연애 말고도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자체를 내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좀 차단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중 2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연민을 의미하는데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나한테 주는 보상인데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상대에게는 관대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좀 미숙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내 만족함을 다 채워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좀 다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서로 맞춰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점이 좀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안 만날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연민이라는 하기보다는 좀 관용이라고 그러죠. 조금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넓게 봐주고, 그 다음에 서로 맞춰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너무 까탈스러운 기준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예, 소울님들. 사람의 마음 에너지는요, 서로 같은 에너지끼리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외로운 에너지이면 외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오겠죠? 내가 사랑스러운 에너지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올 거예요. 지금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내 마음 에너지에 사랑을 채워보세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